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6월 6일 현충일 날 강의가 지금 이제 나가기 시작할 건데요. 자, 오늘 방송은 6월 1일 날 녹화를 한 겁니다. 녹화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뭔가 변동이 있으면 6월 6일 현충일 이후에서의 또 아침 방송에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준비한 그 내용은 사실 4월 27일 날 녹화를 했었던, 방송은 5월 5일 날에 나갔던 강의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정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을 또 어떻게 해보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또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분석했던 부분들이 또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사용을 하면서 가는 건지, 정말 초보적인 내용이에요. 정말 초보적인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지난번 했었던 거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오답 정리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자, 스튜디오가 지난번하고 좀 다르죠. 일단 마이크가 이제 보이는데, 이제 화면 분열을 해서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지난번 똑같아요. 포맷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5월 5일 날에 나갔었던 그 포맷은 다른 PD님이 만졌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간 거고, 내용은 똑같아요. 글자 하나 바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저 그대로 원본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글자 하나 바꾼 거 없으니까, 만약에 글자 바뀐 거 있으면 찾아내시면 우리 PD님이 상품 주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대로 5월 5일 날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그러니까 너무 끌고 가지 말고, 골마 터진 종목들 중에서 너무 많이 물린 거는 냅두지만, 골마 터진 종목이 1년, 2년 가져갔는데 마이너스 10%? 뭐 마이너스 20%? 뭐 이 정도에 있는 선들은 잘라내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 5월 5일 날에 강의가 나갔지만 4월 27일 날에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시장으로 다시 또 넘어가서, 다 시장 얘기를 또 해야죠. 시장으로 넘어가서 일단 오늘 시장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겠는데, 자, 시장은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박스권장이에요. 박스권장. 오늘 유럽 시장이 지금 플러스예요. 어제 좀 1.7% 빠졌는데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얘네들도 뭐 박스권이고 큰 폭락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자, 유럽 시장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7분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일봉으로 보면 여기 보면은 날짜가 여기 나와 있죠. 6월 1일 목요일.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 시장은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당연히 독일 시장도 독일 시장 오늘 안 쉬나 보네요. 어쨌든 유럽 시장, 그러니까 영국 시장은 움직이는데 여기 보면 움직이죠. 움직이고 지금 유로스톡이 1.24% 상승을 하네요. 어제 1.7% 빼고 오늘은 바로 되돌리는. 근데 이거를 감아 올리는 정도의 흐름은 아니니까, 근데 움직이는 이유들은 부채 한도 협상 호재로 인한 뭐 상승 뭐 그런 이유로 지금 이제 반등을 주는 것 같고, 오늘 일본 시장은 6월 1일 오늘 장마감을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렸는데 아직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모릅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오늘 밤 끝까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일단은 해외 시장의 흐름이고요.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 시장하고 다우존스 나스닥을 열려봐야 알겠지만, 시장은 아직은 박스권에 있는, 그래서 해외 시장도 그렇게 폭락이 나오지 않고 조정으로 들어가도 뭐 살살살살 빠지는 느낌. 만약에 많이 빠진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14일인가 15일 날이 또 FOMC도 발표 날인데, 그때 전후로 해서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로 다시 시장에다 찬물을 끼얹으면 뭐 인플레이션 별로 안 잡히는 것 같다, 뭐 늘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흔들리게 되면 뭐 갑자기 급격하게 흔들려도, 이 밑으로 갑자기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흔들리면은 또 올라오니까. 자, 이거를 파란색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파란 음봉처럼,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약에 떨어지면 이 정도 빠지면은 유럽 시장은 급격하게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도 놀래지 말아라. 왜? 박스권 장이라서 또 금방 또 올라와요. 또 그러니까 막 무너지는 장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도 않고 떨어지면 뭐 이런 식이에요. 한번 떨어졌다가 살살살살 밀리는. 자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뭐가 유리하냐? 제가 4월 중순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매매로서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좋은 시장이다. 급락 없다. 자, 그 얘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할 텐데, 일단 일본 시장은 33년 만에 신고가로 갔고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신고가로 가면은 거의 40년 만에일 겁니다. 근데 차트로는 85년도부터 차트가 나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차트들은 인터넷 보면 나와 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코스피 100으로 시작해갖고 막 움직였던 자료들이 그때는 막 선차트리 만든 게 아니고 종이로 돼 있었는데, 뭐 종이가 다 젖었는지 썩었는지 없어졌는지 그건 다 소실돼서 없나 봐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없어서 차트로 못 그려내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85년도서부터 여기 보면 좀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기 쭉 보면은 그러니까 이전부터 있었어요. 차트는 더 있는데 자료가 없더라.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85년도서부터 그래서 쭉 계산해 보면 만약 85년도서부터 신고가로 많이 가면 우리나라도 38년 만에 신고가인데 뭐 참 아쉬워요. 어쨌든 말을 안 듣는 우리나라 이 코스피 시장은 그냥 박스권장으로 보시면은 그냥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 그래서 시장은 저는 여전히 좋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의 현재로서의 시장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좋다. 그러니까 막 무지막지하게 막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장은 아닌 거는 아쉽지만, 유럽 시장처럼 미국 시장처럼 특히 일본 시장처럼 강하게 올라가는 이렇게 쭉쭉 뭐 자고 일어났더니 1700 가 있고, 한 이틀 지나니까 2750 가 있고,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제는 좀 무서운데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막 1800 가 있고, 야 이거 미쳤네, 이거 2800이나 올라갔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막 3000 가 있고, 야 3000이면은 이거는 이제는 정말 조심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장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장은 안 올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도 그 장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박스권장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장이에요. 생각보다 괜찮은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추세 방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은 업종의 대표주 뭐 삼성전자부터 좀 훑어드리겠지만 그렇게 약한 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5월 25일 날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여러분들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 가고 이제 많이 올려져 있는 글을 보다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성장으로 가고 있고, 이게 이제 저출산 문제서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지금 풀릴 수 없는, 이게 풀려야 되는데 풀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풀릴 수가 왜 없냐면, 일단은 국민들이 화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데 서로들의 이견이 틀려요. 서로들의 이권도 틀리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들, 갑자기 주식 얘기다 저출산 문제들 같지만 20대 친구들한테 혹은 30대 친구들한테 결혼하고 애기 낳으라 하면 납니까? 한 사람당 한 10억씩 주면 아마 날걸요? 근데 그거 안 주잖아요. 그쵸? 왜 안 주는지는, 그렇게 하면 그 돈 어디서 마련됩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쨌든 뭐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문제들부터 해갖고 뭐 등등등등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좀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저상장으로 최소한 2년은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쉽지 않겠구나. 최소가 2년 정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생각은 최소 2년이고요. 길게 봤을 때는 잃어버린 10년. 자, 그런데 경제는 계속 안 좋아요. 뭐 이미 뭐 피치라든지 신용평가 기관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IMF라든지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올해 다 성장률이 올랐지만 우리나라만 계속 떨어집니다.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안 좋다는 건데 그런 암울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가 5월 25일 날에 나왔거든요. 자, 다시 코스피로 가서 자, 차트를 보면 5월 25일 날에 그런 얘기 나왔으면 이미 그 얘기로 인해서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거기다 오늘 코스닥은요 올랐어요. 제가 이게 이제 TV 방송에 나가니까 과격한 표현은 어차피 저는 안 해요. 안 하지만 인터넷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그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많은 댓글들과 그 다음에 거기 밑에다가 이제 그 자막을 입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글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망했다 정도의 느낌의 글들이 많이 이제 대자뷰하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말 암울해요. 뭐 이게 뭐 우리나라 경제가 풀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좀 달라요. 다릅니다. 강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과거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나왔으면 그 얘기를 한 방으로 아마 우리나라 혼자만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었어야 돼요. 전 종목이 15% 20% 급락 나오고 그러니까 25일 날에 발표하셨으니까 25일 날에 급락 나오고 26일 날에 더 급락 나오고 오늘 며칠이에요? 6월 1일인데 아마 그때까지도 날짜를 보면은 여기는 달력이 없네요. 어쨌든 날짜를 보면은 한 3달 지났는데 20%씩 한 20%씩 종목들이 우리나라만 반토막이 났어도 뭐 이상할 건 없는데 근데 왜 안 빠지느냐? 자, 선반영입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처음 있던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나라 경제 무역 안 좋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한 2달 전까지 지금 벌써 한 무역 적자 한 11개월, 12개월 거의 이제 1년째 가고 있죠. 계속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좀 되고 있고 뭐 그렇다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라는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어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반도체 수요라든지 바닥론 얘기와 함께 뭐 뭐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일단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바닥론 얘기 나오면서 움직이긴 하지만 뭐 어제 그저께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좋게 얘기 나와서 많이 움직였지만 다 기대감이에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은 좋다고 하죠. 근데 인텔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모든 반도체가 다 급등하는 거 아니고 일단 기대감에 그러니까 미래에 봤을 때에서 인공지능 AI가 수요가 많이 올라올 거고 반도체 수요가 많이 폭증을 할 테니 봤더니 엔비디아가 진짜 실적이 좋네. 자, 근데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GPU, 그래픽 회사죠. 그래픽 카드가 저도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래픽 카드가 예전에서 한 그 정말 비싼 건 50만 원도 했어요. 50만 원 뭐 100만 원도 하긴 했는데 그건 맞는데 적당하게 그래도 가격대 성능비로 좋게 살 수 있는 걸 구입을 하면 저는 원래 컴퓨터 조립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쪽 관련된 그냥 심심해서 딴 거예요. 군대에서 PC 정비사라고 그것도 가지고 있고 뭐 공부도 안 해서 원래부터 컴퓨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딴 건데 그래서 원래 그쪽에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그래픽 카드는 대충 한 20만 원 돈이면 15에서 20만 원 돈이면 충분히 쓸만한 걸 살 수 있었는데요. 이게 코인 때문에 그 채굴 그것 때문에 그래픽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뭐 500만 원, 뭐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비쌀 때는 지금도 비싸요. 가격이 안 내려옵니다. 근데 그거 누가 파는 거예요? AMD, 엔비디아. 얘네들은 그걸로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또 고착화돼 가지고 없다 그러니까 또 게임하는 친구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자녀들 그래픽 카드 집에 있는 컴퓨터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짜리인가. 최소한 막 40만 원, 50만 원 그게 싼 거예요. 그게 싼 거고요. 비싼 거는 막 100만 원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에 15만 원에 팔렸던 애들이 지금 벌써 거의 뭐 10배 가까이가 높게 지금 팔리고 있는데 그것도 게임하려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코인 때문에 폭발적인 수요. 가격은 비싼데 없어서 못 구할 정도. 이래버리니까 엔비디아나 AMD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뉴스에서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근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코인 하는 친구들은 그 코인 채굴해가지고 돈을 막 버는데, 그거 장비, 그래픽카드, 그거 뭐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한 개당,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빨리 그거
사다가 채굴해서 더 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돈 버는 기계니까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나도 뭐 중고나라 같은 데 가봐야 되게 비쌉니다. 엄청. 저도 한 2018년도 2019년도에 코인이 한번 확 죽은 적이 있죠. 확 죽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그래픽 카드를 아주 싸게 중고나라에서 원래는 20만 원에 넘게 팔렸던 건데 15,000원에 5개를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컴퓨터를 저는 많이 쓰니까. 근데 그게 지금 얼마에 팔리냐면 30만 원에 팔려요. 근데 자기가 지금 조금 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AMD가 실적이 좋은 거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물론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 칩셋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도 좋다라는 거 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 기사가 조금 뻥튀기 된 게 아닌가.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로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서 인공지능 때문에 진짜로 막 전 세계 반도체가 막 실적이 무지막지하게 좋고 막 실적이 막 잘 나올 것 같고 막 미래 성장적으로 막 올라가니까 급등할 것처럼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데 반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반만 믿으세요. 막상 하반기에 갔는데 뭐 경제 침체가 정말 심각하게 찾아왔다라든지 그런 기사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 간에 대만을 두고 진짜로 무역 전쟁을 심하게 해요.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거든요. 중국이 뭐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나오는 그 수입하는 물건들이 있죠. 그거를 다른 노선에서 찾으려고 지금 하고 기사 한번 찾아봐봐요.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옥수수라든지 에너지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냐면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자기 나라에서도 나오는 게 있겠죠. 옥수수 없겠습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생산하는 게 있지만 생산하는 것보다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잖아요. 땅덩이도 넓고 비옥한 땅에다가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에너지랑 뭐 석유뿐만 아니라 뭐 가스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음에 옥수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들을 중국이 미국한테서 수입을 해왔는데 지금 미국은 그거를 다른 노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꿀까요? 미국과 진짜 전쟁은 모르겠고요. 진짜 전쟁이 아니고 무역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서로의 타격을 주기 아프게 하기 위해서 뭔가 공격을 했는데 나의 약점이 그거잖아요. 식량줄, 에너지줄, 목숨줄이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다른 노선을 찾고 있고 또 기사를 찾아보면 또 무슨 기사가 있냐면은 중국이 리튬 광산이라든지 이런 서른 곳을 매입하고 있다. 왜? 사재기라는 표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사재기를 하고 있다. 전 세계 광산을. 왜요? 그게 이제 자기의 무기니까 무기를 더 갈고 닦는 거죠. 전 세계에 복수하기 위해서. 나를 건드리면 너네들 뭐 히토류도 안 주고 리튬도 안 주고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미국이 제안을 했죠. 그래서 군사회담 그거를 이제 장성회의를 하자라고 딱 손을 내밀었는데 중국이 거절을 했습니다. 사이가 딱 봐도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대만을 먹고 그리고 태평양으로 나오고 싶은 거고요. 미국은 계속 가둬놓고 못 나오게 묶어두고 싶은 거죠. 그리고 중국이 TSMC 대만을 먹어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또 힘이 세지잖아요. IT계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어쨌든 막으려고 할 거고 중국은 그걸 싫어할 거고 둘이 사이가 좋아할래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대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진짜 전쟁은 모르겠고요. 진짜 전쟁 준비한지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뭘 준비한다고? 무역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기사를 봤을 때.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하반기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만약에 또다시 일으켜요. 뭐 히토류를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든지 아니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뭐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뭐 물건들을 사주지 않겠다. 불매운동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한 타격을 받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에서 과연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모든 업종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물론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밋빛들이 그렇게 가지 않을 거에 대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좀 부풀려서 좀 얘기한 부분이니까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그냥 최근에 기사가 그래 왔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진짜로 뚜껑을 열어봤는데 4분기 됐더니 진짜로 인공지능에 대한 뭐 이런 이제 실적들이 정말로 다 좋아지고 전 세계가 다시 뭐 인플레이션 정말 낮아지고 그다음에 물동량들이 다 늘어나고 교역이 잘 이루어지고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잘 사이좋게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갖고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내년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반대로 금리 인하는 무슨 하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내년에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흔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로 인해 갖고 지금 나오는 호재들은 거꾸로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얘기한 거지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12월 달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웬만하면 시장 다 맞추고 오지만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여기가 N자가 어디고 조정받으면 뭐 비율이 어떻게 되고 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마디마다 예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6월 달인 이 상황에서 12월 달이 무조건 어떻게 된다라고 이게 찍는 거는요. 그냥 찍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맞으라고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찍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제가 12월 달장이 어떻게 된다라 그러면 계속 저는 추세를 보겠죠. 마치 그 꽃을 딱 심으면 아니면 꽃나무를 심으면 아니면 뭐 상추를 심으면 상추를 심고 물을 주고 어쨌든 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느 올라가다가 얘가 썩어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옆에 있는 뭐 달팽이가 다 갉아먹고 있는데 달팽이 그대로 냅두면 다 먹어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관리를 해야 돼요. 시장도 올라가는 게 이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관리를 하듯이 계속 봐주면서 그래서 추세 분석을 계속 따라가면서 추세 추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보면서 봐줘야 되는데 자 말이 서로 좀 길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시장에 대해서 모든 호재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만 믿어라라는 얘기가 일단 요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움직여주는 반도체들 이런 애들 보면은 기대감에 부풀어서 움직이긴 하지만 아직 시장이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처럼 폭등하면서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매매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딱 이렇게 짧게만 얘기할게요. 매매하세요. 계속 매매하시고 뭐 그래도 아유 전문가님 저는 그냥 장기 투자해서 쭉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서부터 해갖고 다 뭐 IMF 다 조사해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지 안 망하게 생겼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근데 저는 안 망한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댓글들 보면은 이거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망한다고 봐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망하기는 어딜 망합니까? 안 망해요 우리나라. 망할 일은 없는데 잠깐 안 좋아질 수는 있죠. 근데 잠깐 안 좋아질 때 누구는 죽을 만큼 힘들 거고 누구는 살만할 거고 뭐 그거는 원래 예전에 IMF 때도 있던 상황이니까 어쨌든 너무 희망을 꺾지는 마세요.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고 시장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일단 안 좋다라고 모두 다 얘기를 한다. 저도 마찬가지 경제 상황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건데 시장은 그렇게까지 안 좋지 않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박스권장이라는 얘기면서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다들 안 좋다 그러는데 뭐 장기 투자하려고 그래요? 다들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가 아니고 박스권 매매만 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강한 흐름이 나오면 그때 가서 믿어주세요. 그때 가서. 진짜 안 갈 줄 알았는데 자꾸 올라가네. 그러면 제가 먼저 방송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박스권에서 믿어줍시다. 시장이 뭐 경제가 안 좋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장이 찾아오. 왜냐면 장이 안 좋을 때로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을수록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죠. 그리고 뭐 직장인들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기업들도 힘들어요.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탁 올라가니까 라면 가격만 10,000원, 20,000원, 30,000원 올라가봐요. 누가 사 먹습니까? 뭐 치킨 가격 50,000원, 10,000원 계속 올라가봐요. 누가 사 먹습니까? 월급은 계속 줄어들면 다행이게요. 기업들이 뽑지를 않아요. 어차피 경제 침체에다가 사람들이 돈도 없고 괜히 시설 투자했다가 망할까봐. 그럼 점점 그럼 명퇴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겠죠. 그럼 계속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상황 그렇게 되면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이상하게 올라갑니다. 도박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현생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식시장이. 아르헨티나가 지금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너무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박스권장입니다. 박스권장이고요. 자, 박스권장이고 자, 제가 한 방송을 지금 진행한 지 대략 한 30분 정도 됐을까요?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얘기를 해야죠. 지금 시장 얘기는 너무 길게 얘기했고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은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참 대한민국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는 주식만 걱정을 하자고요. 주식에 돈 벌면 되죠. 자, 주식시장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분석해드렸던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뭘 얘기했냐면, 자, 다시 육참골단. 그때 당시는 4월 27일 날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한 거예요. 그 증거 자료는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4월 25일 날 돼 있죠. 아마 이게 26일 날에 녹화가 들어간 건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때 그 강의에 맞춰서 전날 캡처를 떠서 자료를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인가 녹화가 들어간 거고, 그럴 거예요. 좀 이게 27일인지 26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의 시장 상황인데, 자, 현재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으로 한번 가보면 4월 26일 날이면, 자, 이건 코스피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4월 21일서부터 음봉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제가 공개 방송도 진행했지만 여러분들 4월 21일서부터 여기 있죠. 4월 27일까지 근 일주일,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4월 여기는 20날부터 빠지기 시작했네요. 20날서부터 해서 여기 26일까지 여기 한 일주일, 캔들 5개가 토요일 일요일에 빠지기 때문에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떨어질 때 종목들이 한 많이는 아니었거든, 한 20% 정도 빠졌었나? 이렇게 빠지니까 다들 공포의 극에 달해서 전문가님 무서워요 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단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빠지기 전에 현금화 좀 하라 그래서 방송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고 좀 흔들릴 것 같다. 근데 흔들리면서도 이 시장은 정배열이고 어차피 다시 상승으로 또 다시 올라갈 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현금화하는 이유는 종목을 사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좀 위안을 드렸던 것도 있는데, 근데 위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잠깐 이틀 반등 줬습니다. 그리고 또 빠졌어요. 그리고 이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때 당시 여기 요 날에서, 이날은 제가 저녁에 월요일 날인데요. 월요일마다 제가 저녁에 방송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 김혜원 아나운서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시장이 무섭다, 너무 많이 빠진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에서 빠질 만큼 거의 다 빠졌다. 그러니까 여기는 버텨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근거에 대해서도 5월 5일 날 그때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했던 자리를 제가 그때 당시 또 얘기를 해주면서 거의 다 빠졌다, 그래서 괜찮다라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코스닥이죠. 코스닥으로 가면 쓸데없는 얘기는 다 빼버리고, 이거는 다 쓸데없는 얘기, 이거 어때 했던 얘기인데 이거는 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잠깐만 얘기하자면 하락장 아니다. 시장은 상승 추세 정배열이다. 얼마든지 조정이 있다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억울한 시장이고 상승 추세인데, 그러니까 상승장인데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한데, 뭐가 억울한 거냐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만 빠지니까 억울한 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4월 21일 날서부터 현금화에 대한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단타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 했던 거예요. 4월 26일 날 강의를 만들면서. 그래서 5월 5일 날에 방송에 나가고 계속 5월 달에 그래서 매매하라 했는데, 진짜로 종목들이 어때요?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엔터주 움직였다가, 사료주 움직였다가, 뭐 원전 테마 움직였다가, 로봇 관련주 움직였다가, 그쵸?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매매하기가 좋은 장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장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하락장처럼 작년처럼 이렇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가 미국 유럽 시장은 여전히 정배열 상승장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을 해도 빠져도 정배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다. 계속 좋은 장이다. 근데 이건 그때 당시 이제 개인들이 신용잔고에 대해서 뉴스 나왔던 거 얘기했던 거고, 뭐 이것도 뭐 어쨌든 미국 시장 그때 당시는 미국 시장의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요거 얘기하는 건데요. 4월 25일쯤이면 이거 미국 시장, 왜냐면 그때 당시 IT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이미 들려왔거든요. 나스닥 4월 25일 여기 있죠. 여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다들 좋다는 거예요. 다 알아보니까 여기저기 다 제가 다 찾아보고 다 전화 걸어보고 다 알아보니까 미국에 있는 실적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게 나왔어요 진짜로. 싹 다 좋게 나왔는데 꼼짝을 안 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원래는 IT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미국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파가 되면 이렇게 올라가면 미국은 그러면 13,000쪽으로 갈 거고 4월 중순에 13,000쪽으로 갈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4월 중순쯤에 이거 코스닥인데 코스피도 여기서 4월 중순에 이게 한번 뚫었으니까 여기를 한번 뚫었으니까 여기서 2,600 코앞에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뚫어야지. 뚫고 2,700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2,750까지 봤었습니다. 그거는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근데 어떻게 됐느냐? 미국 시장이 갈 듯 말 듯 안 가요. 이상하게. 안 가고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이때에서 결심을 했죠. 믿지 말아라. 요놈의 시장 믿지 말고 그냥 박스권 매매만 해라 라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요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에서 미국 시장이 전고점이 돌파가 안 됐고, 그다음에 신용잔고가 여전히 높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우리나라와 이거는 우리나라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이거 얼마 오래 안 된 거예요. 5월 5일 날에 방송에 나간 거지만 4월 27일쯤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기사들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패싱을 하고 러시아도 약간 패싱을 하는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관계가 냉랭해졌던 그 사건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여기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지금 악재들이 있으니 안 넘어가겠다라고 지금 대놓고 흔들리기 시작했으니 매매하자라는 얘기인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은 얘기를 돌아왔는데, 자 이때 당시 얘기해줬던 게 바로 이 지지 라인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자 선이 3개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 그러면은 나중에서 제가 또 강의를 언젠가는 또 하겠죠.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은 뭐 연초 때나 뭐 그때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하겠는데, 이 선 3개를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뭔가의 분석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분석에서 만든 선 3개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안전한 자리는 요 중간 자리, 여기 아니면 여기 요 정도를 봤던 건데, 왜냐면 이 밑은 제가 이때도 얘기했지만 이 밑이 깨지려면 일본하고 미국 시장이 아주 콱 하고 박살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여기 윗단 1차 지지에서 지지하고 올라갔어요. 이때 제가 이렇게 이게 뭐 815라고 지금 찍어놨는데, 자 코스닥이에요. 좀 전에 그거는 815. 자 보면은 815를 제가 그림으로 그냥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820이고 이게 815거든요. 자 815.77이니까 이거는 조금 높네. 자 815로 딱 14, 15. 아유 어렵네. 그냥 요거보다 조금 하나 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816과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815가 요 정도 자리인데, 딱 지금 봐도 그때 지지 라인하고 많이 거의 뭐 맞죠, 그렇죠? 거의 이 정도 정확도로 따지게 되면 90한 4, 5% 정도 98% 해도 맞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때 당시 제가 월요일 날에 저녁 방송에 했을 때에서도 이 정도 빠졌으면 지지 라인들이 그렇게 멀지 않다. 왜냐면 그 다음 지지 라인도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지지선을 만약에 줬을 때에서 이거를 어떻게 썼을 때에서 우리가 1차 지지를 살 것인가 2차 지지를 살 것인가 아니면 3차 지지를 살 것인가, 뭐가 맞는 건가,
이거 설명해 준 사람 많이 없습니다. 설명하는 사람도 본 적도 없고요. 근데 너무 단순하거든요. 시장이 목표치를 잡는 거예요. 시장이 목표치를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주식이든 간에 시장이 강하면 목표치가 N자가 있는데 이게 큰 N자가 있고 작은 N자가 있다. 똑같은 A라는 종목이 있다고 쳤을 때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후성이라는 종목 요즘에 다시 또 움직이려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것 같은데 자, 후성을 보면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재작년인가? 그때에서 4,700원, 4,800원에 많이 추천했고 뭐 7,000원대, 8,000원대도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고 하도 많이 수익이 나왔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좀 팔아라 했는데도 더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제는 제가 하도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진짜로 떨어졌는데 요즘에 다시 또 꼼지락꼼지락 거리거든요. 앞에 거리랑 봐봐요. 잘 보시고 언젠가 또 방송에 또 추천할 수도 있어요. 이건 왜냐면 자리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매매장이잖아요. 뭐 또다시 뭐 300% 500% 먹으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500% 먹으라고 제가 뭐 이렇게 부담 주지 않아요. 무슨 500% 먹어. 5% 10%만 먹어도 지금은 감지덕지한 장인데 충분히 나와요. 그 정도는. 자, 근데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목표치가 어디가 나올까요? 여기는 기본으로 나오겠죠. 시장이 강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강해야 되느냐? 한 28% 올라오려면 자, 코스피 지수도 했었을 때 코스피 지수로 코스피 지수가 한 2750? 이 정도 가면은 좀 전에 보여줬던 요 정도까지는 아유 이건 뭐 무난합니다. 한 20-30% 먹는 데는 무난해요. 자, 그리고 여기만은 목표치냐? 근데 시장이 뭐 3천까지 올라간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한 24,000원, 25,000원 여기까지는 가야죠.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이 목표치를 잡는 겁니다. 다른 애들도 다 비슷해요. 자, 그런데 시장이 2,700은 무슨 소리야?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부터 막 빠져요. 그걸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계속 2,600을 못 넘어가고 2,400 저점으로 해갖고 왔다리 갔다리만 합니다. 그럼 얘의 목표치는 어디예요? 한 15,000원이면 되겠네요. 15,000. 15,000원이면 대충 한 10% 정도? 이렇게 시장의 목표치를 종목의 목표치를 시장으로 잡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또 시장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갑자기 진짜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해버렸네. 서로 항공모함을 대치를 해놓고 미사일을 쏘고 중국 항공모함이 침몰이 됐어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안 있겠죠? 뭐 이러면서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막 난리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주시장은 박살이 나겠죠.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러면 물론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되겠지만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끔찍할 거예요. 종목들 막 아마 다 한가 갈 것 같은데 느낌이 한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쟁이 발발하면 다 종목들 하한가 한 며칠 갈 것 같은데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자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다 가정을 했을 때에서 막 시장이 박살납니다. 갑자기 코스피가 2,400 단번에 깨요. 그 다음날에 막 2,300을 깨고 한 3일 지났더니 2,200 깨지고 한 일주일 지났더니 2,000이 깨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얘는 목표치가 18,000원입니까? 25,000원입니까? 올라가긴 어디로 올라가요? 5,000원 안 내려가면 다행인 거지. 이렇게 시장의 목표치를 잡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전에 먼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러니까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여기 보면 아까 그래놨던 거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윗 상단에서 지지를 하고 마무리를 하지만 시장이 약할 때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분석했던 부분들 왜 1차에서 지지하고 올라갔느냐 정답은 해외 시장이 있습니다. 4월 25일날 26일날에 제가 이거를 녹화를 했다 그랬죠. 5월 5일날 방송 나갔던 강의가 좀 전에 분석했던 자료들 이때 녹화를 했는데 이놈의 시장들이 별로 빠지지도 않고 바로 정신 차리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조정이 크지도 않았고 짧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나스닥이 11,000까지 내려왔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3단선 하단에서 걸렸을 겁니다. 뭐 다우존스도 4월 25일 날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로 떨어졌다면 자 또 하나 일본 시장 4월 25일 날이 이날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유럽 시장도 그때 조금 빠졌으니까 4월 25일 날 여기서 슬슬 빠지죠.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서 더 떨어져서 5월 초에 뭐 한 4,00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일본 시장도 4월 중순서부터 해서 한 27,000이나 뭐 심하게 빠지면 26,000까지 빠졌을 겁니다. 근데 전 걱정 안 해요. 얘네들 왜 떨어지면 이놈들은 또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안 올라가서지 다른 나라들은요 내려오면 잘 갑니다. 잘 올라가요.
어쨌든 쟤네들이 떨어질 때에서 저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노리기 위해서 분석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절호의 기회가 생각보다 싸게 안 들어왔다라는 거. 아쉽지만 왜 그랬다? 해외 시장이 너무나도 강했다. 우리나라만 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만 빼고 해외 시장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저는 한 이 정도, 한 중간 정도로 내려왔을 때에서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상승장이기 때문에, 정배열이기 때문에. 근데 상승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박스권장의 느낌이 강하고, 상승장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시장 너무 약해요, 무슨 놈의 상승장입니까 라고 하지만 차트의 방향을 봐봐요. 우상향하고 있는 거 보이죠? 차트가 우상향하잖아요. 정배열이에요. 상승장은 많은데 다른 나라보다 너무 약하게 움직이니까 안 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B급 상승장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박스권장이 더 가까운 정배열 추세에 있는 시장이다. 좀 더 과대 표현을 하자면 상승장이다 이건데, 저도 상승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약해갖고 그렇게까지는 해주고 싶지는 않고, 그냥 박스권장인데 좀 좋은 장이다, 뭐 저 정도. 다른 나라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급락은 없는 장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장은 아니니까 매매를 계속 해주시라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아직 코스피가 그래서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갔던 이유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전문가니 너무 많이 빠져요, 무서워요 라고 물어서 봤을 때에서 빠질 자리가 거의 이제 없으니, 거기다가 해외 시장도 안 빠지는데 여기서 뭐 더 빠지겠습니까? 버텨라 하고 나서부터 해서 양봉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양봉 나오는 날 주식 사세요, 바닥 쳤습니다를 또 이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날 5월 17일 날 바닥 쳤다, 이제 사야 된다, 조정 끝났다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또. 자, 이건 이제 코스닥을 보고 얘기했던 거고. 자, 코스피도 지금 여기서 이제 지지했는데 이것도 분석을 해드렸죠. 여기를 보면은, 자, 코스피는 요게 있고요, 요게 있어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라고 4월 27일 날에 강의 녹화한 게 5월 5일 날에 어린이날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대로 나갔어요.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는 거다. 그래서 아예 합쳐버렸죠. 그래서 저는 어디를 내려오면 좋다라를 얘기했냐면, 요 밑에 요까지 생각하고 여기로 밀리면 적극 매수를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여기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 왜 안 내려왔다? 이제 다들 알겠죠. 해외 시장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가 뭐 망한다 이런 얘기여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시장 뭐 북한에서 미사일 날아가고 무슨 뭐 특별한 악재가 나와서 급락이 나와도요, 잘 올라갑니다. 왜 잘 올라가요? 해외 시장이 잘 올라가면 많이 빠졌다가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글로벌 악재에 맞춰서 박살이 나죠. 그리고 글로벌 악재가 회복이 되면 똑같이 올라가는. 우리나라 시장 여태까지 역대 하락장을 보면요, 글로벌 악재가 서브프라임, 그렇죠? 뭐 IMF 때 우리나라 혼자만 난리치면서 박살났지만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안 빠지니까 바로 회복하고 올라가잖아요. 뭐 바로까지는 아니고, 그게 이제 97, 98년 이후에서 바닥을 치고 거의 뭐 2000년대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적극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조정이 깊지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힌트를 드렸으면 지지 라인은 3개를 항상 저는 그려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아침 방송을 보면서 뭘 생각하면 돼요?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글로벌 시장 박살이 난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들어가요? 막 미국 시장이 막 박살나고 있어. 뭐 좋다고 뭐 이렇게 종목들 뭐 이렇게 급해가지고 다 보면 다 꼭대기에 다 사 있어. 그러지 마시고, 미국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1차 지지 라인서부터 공략을 해도 되는데, 미국 시장이 강하지 않거나 해외 시장, 그러니까 유럽 시장, 뭐 일본 시장 이렇게 강하지 않은 많이 아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요까지는 내려왔었어야 돼요. 2430에서 2380까지는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일본 시장 박살나고 미국 시장 박살났으면. 근데 그게 안 내려와서 안 내려온 것뿐. 결론적으로는 저는 시장을 어떻게 봤다? 상승 추세 대 상승장으로 봤고 다시 올라온다고 봤기 때문에 그거는 맞았어요. 어쨌든 그런 분석을 그때 당시 해드렸던 건데, 그냥 업종의 대표주 아무거나 찍을 겁니다.
어차피 시장을 좀 더 분석을 해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우리가 종목을 보더라도 시장의 분위기의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삼성전자인데 그림을 조금 더 크게. 자, 삼성전자 일단은 개인들이 무지막지하게 팝니다. 일단 개인들이 무지막지하게 팔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다고 그러면 사야지. 지금 사지 말고 조정 받을 때. 근데 삼성전자를 분석해 드리는 이유는 얘가 안 빠지면 시장은 계속 갑니다. 자, 요렇게 딱 됐다. 자, 추세를 보면 추세는 짧게 보는 게 아니고 크게 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400조짜리 종목이니까 지수를 견인을 하죠. 방향이 어디 돼 있어요? 우상방으로 돼 있죠. 정배열. 하락작은 역배열. 작년에 왜 박살났느냐? 역배열. 언제 바닥 쳤어요? 10월달. 자, 저는 언제서부터 시장이 바닥 쳤냐고 얘기했느냐? 지난달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10월달서부터 이거 바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바닥인데 박스권이고 내년서부터 조금씩 올라갈 거다. 박스권을 주면서 조금씩 올라갈 거다. 내지는 작년 장하고는 전혀 다른 장이 될 거다. 뭐 얘기해봤자 좀 입만 아프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 했고요. 지난달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되고 있어요. 종목들도 우상향으로 상승장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상승장 아닙니다. 똑같아요. 상승장 계속 나와도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나왔던 거 똑같습니다. 그럼 대응 어떻게 돼요? 묻어놓고 가져간다? 먹었다 깨웠다, 먹었다 깨웠다, 먹었다 깨웠다. 반복이에요. 그러지 말고 매매하세요. 5% 10% 먹고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먹고 팔고 살고 그러다가 진짜로 폭등장 오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는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가져가세요. 우리나라 시장 4천 갈 것 같은데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 언젠가는 하겠죠. 죽기 전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장이 몇 개월 더 지속이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2, 3개월은 계속 그냥 정말 폭등장 오기 전까지는 계속 매매하세요. 그렇게 해서 마음 편안하게 5에서 10% 먹으면 팔고 사고 10번 하면 50%에서 100%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수익이 난단 말이죠. 괜히 머리 아프게 더 가겠지 했는데 또 떨어지면 또 기분 상하지 말고. 자, 다른 종목들 볼게요. 자, 삼성전기도 아직은 조금 덜 익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바닥에서 얘도 슬슬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있는 흐름이고, 삼성 SDI도 은근슬쩍 추세 타고 움직이죠. 박스권 저점에 다시 또 올라가려는 모습이고, 하이닉스 뭐 최근에 엄청 강했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고요. 30% 넘게 올라갔고 아마 38%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LG전자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하락장에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 다른 놈들도. 근데 카카오는 아직 잠자고 있고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아직 못 간 애들도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보란 말이에요. 현대차 하락 트렌드입니까? 죽어 있어요? 아니죠. 깨어났잖아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또 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도 다 업종의 대표들 분석해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수가 폭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짜증나지만 매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오늘 이 강의는 6월 1일 날인데요. IT 부품주 살아나기 시작했으니까 조정받을 때 사되. 장기 투자 생각하지 말고 하반기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실적 나쁘다는 얘기로 하반기에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그거 전에 열심히 매매하세요. 안 좋은 얘기는 지금은 기대감에 좋은 얘기 막 나옵니다. 인공지능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샀다가 먹으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그렇게 한번 100번 좀 심했고 한 20번에서 30번을 그렇게 매매를 샀고 팔고 하다 보면 100%에서 300%는 먹지 않을까요? 10%씩 30번 먹으면 300%니까 최대치는 300%, 뭐 적당히 못 먹어도 50%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IT도 하시고, 그다음에 테마주들, 뭐 사료주서부터 해갖고 비철금속 이런 애들이 있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바닥에 사서 올라올 때 팔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장이다. 욕심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한답니다.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은 반대를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오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풍부하게 돈을 푼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뭐 장기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장이 좋은 장이니까
열심히 바닥에서 저점 매수하시고, 만약 다음 강의를 또 할 때에서는 그때는 아마 오프라인이 아니고 아마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할 것 같은데, 그때에서는 박스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당장 매매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오늘은 과거 얘기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왜 조정이 1차에서 머물고, 그러니까 마치긴 했어요. 딱 지지라인 딱 정확하게 맞췄죠. 근데 왜 아쉽게 더 안 빠지고 올라갔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다음 또 강의 시간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